전화를 안 받아. 시체로 발견된 동생. 작가님이 쓰신 책 있잖아요. 동생의 죽음이 소설에 먼저 쓰였다. 복수와 진실을 향한 끝없는 추적. 그래서 죽이고 싶었던 거야? 오늘은 2월 5일 개봉 예정인 범죄 영화 브로큰 예고편을 통해 범죄의 정체와 사건의 배후를 미리 분석해보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주요 인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배민태, 조폭 출신의 건설 현장 노동자. 잘 나가던 조폭 출신이었으나 동생 석태를 대신해 감옥에 다녀온 뒤 조폭 생활을 청산하고 건설 현장 노동자로 평범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느 날 동생이 의문의 죽음을 당하고 동생이 죽던 밤의 진실을 쫓습니다. 하정우 하면 영화 추격자가 생각나는데요. 유영철을 모티브로 한 대한민국 희대의 연쇄살인마를 연기했죠. 그때 보여준 잔인하면서도 소름 끼치는 연기는 관객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죠. 이번에는 어떤 연기를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강호령, 베스트셀러 작가. 본래 무명 작가였으나 문화센터에서 수업을 듣는 문영이 들려준 이야기를 토대로 한 소설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됩니다. 어느 날 경찰이 찾아와 석태가 자신의 소설 속 내용처럼 사망하게 된 것을 알게 되고 소설과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사라진 문영을 찾아 나섭니다. 차문영, 석태의 아내. 석태와 함께 살며 창무파가 관리하는 노래주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문학특강에서 만난 소설가 호령에게 석태로 인해 불행해진 자신의 삶에 대해 털어놓습니다. 석태가 죽자 흔적도 없이 숨어버리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필사적으로 모두에게서 도망칩니다. 창모, 과거 민태가 몸담았던 폭력 조직의 보스. 조직의 에이스였던 민태의 부탁에 동생 석태까지 조직원으로 거뒀지만 계속해서 사고만 치는 석태가 성가십니다. 동생 찾기에 혈안이 된 민태를 상대하게 된 그는 흔들리는 조직을 지키기 위해 민태와 날카롭게 대치합니다. 병규, 석태와 함께 창모 밑에서 조직 생활을 해온 민태의 부하. 한때 조직 생활을 함께했던 민태가 도움을 청하자 망설임 끝에 그를 따라 나섭니다. 진실을 쫓는 민태의 추적에 동행하며 성실껏 민태를 돕습니다.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떨리는 손으로 형에게 전화를 거는 석태. 하지만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오는데 전화를 받지 못한 민태는 죄책감과 동생의 죽음을 밝혀내기 위해 추격이 시작됩니다. 동생분하고 같이 살고 계셨다. 석태 노래방에서 당한 것 같습니다. 형사들도 문영이 의심하고 있고요. 형사들이 가해자로 문영을 의심하기 시작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죽음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노래방에서 석태와 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감쪽같이 자취를 감췄는데 문영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녀가 단순히 피해자인지 아니면 범죄와 관련이 있는지 핵심 갈등 중 하나로 보입니다. 나 가서 기다려봐. 나도 알아볼게. 민태는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고 폭력 조직 보스 창모에게도 도움을 요청합니다. 작가님이 쓰신 책 있잖아요. 문영이 가해자로 의심받는 동안 또 의심되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강호령, 동생의 죽음이 야행소설에 먼저 쓰였기 때문인데요. 강호령은 단순히 자신의 명예와 소설을 지키려는 베스트 작가일까요? 아니면 사건의 공모자일까요? 거기 등장하는 여자랑 차문영 씨랑 닮은 게 좀 있더라고요. 두 분이 어떤 사이신지 무슨 얘기가 듣고 싶으신 거죠? 영화의 전개와 흐름을 고려했을 때 강호령은 공모자라기보다 사건의 진실을 밝히려는 사람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강호령은 문영이 이야기한 사건을 기반으로 소설을 쓴 인물입니다. 문영이 이야기가 사실인지 확인하고 자신의 소설과 실제 사건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궁금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 왜 왔을까? 왔으면 뭐라도 씨부리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공모자라면 자신이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조작하거나 숨기려는 행동을 보이겠지만 강호령은 오히려 진실을 찾으려는 과정에서 몰래 집을 뒤지는 무리한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그가 진실에 대한 강박적 집착을 가진 인물로 보이게 합니다. 다만 강호령이 공모자라면 영화 후반부의 강렬한 반전을 위해 사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배민태라고 동생 때문에 사람도 죽일 수 있어요. 문영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하는데 배민태라고 동생 때문에 사람도 죽일 수 있어요. 문영의 전화는 민태를 위험한 인물로 몰아가며 경찰과 사건 배후 세력 모두가 그를 주목하게 만듭니다. 민태는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면서 동시에 자신이 누명을 쓰지 않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하는 이중의 갈등 속에 빠집니다. 문영은 점차 그녀의 정체와 숨겨진 의도가 드러나며 그녀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사건의 핵심 인물임이 밝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화는 문영의 진짜 의도와 민태의 선택이 교차되는 지점에서 극적인 클라이맥스를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문영의 전화는 민태를 진실과 파멸의 경계로 몰아가는 기폭제 역할을 하며 영화의 긴장과 미스터리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중요한 장면이 될 것입니다. 액션전을 막 들이받고 그러면 안 돼. 아직 못 찾으신 거죠? 창모는 민태를 걱정하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그의 대사에는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까 두려워하는 긴장감이 묻어나옵니다. 예를 들어 그는 민태에게 행동을 자제하라고 말하면서도 민태가 사건의 진실을 밝히려는 과정을 적극적으로 도우려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창모가 사건에 깊이 연루된 인물임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창모가 사건의 진실에 대해 지나치게 알고 있거나
민태보다 한 발 앞선 정보를 가진 모습을 보인다면 이는 그의 범행과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향후 창모가 석태를 죽여야만 했던 이유가 드러날 가능성. 석태가 어떤 중요한 비밀을 알게 되어 창모에게 위협이 되었을 수 있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살인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있죠. 창모와 석태 사이의 갈등, 금전적 문제 혹은 사건 배후 세력과의 연관성 등이 동기로 밝혀질 수 있습니다. 너 내 동생 그래서 죽이고 싶었던 거야? 그렇게 민태가 추격하며 쇠파이프로 때리는 장면과 함께 예고편이 끝이 납니다. 제 뇌피셜로는 창모가 범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신의 비밀을 알고 있는 석태를 와이프를 통해 살해한 거죠. 뇌피셜이 맞든 틀리든 제가 추리를 하면서 영화가 엄청 흥미진진했는데요. 비하인드 썰 하나만 더 풀면 영화를 보면 유독 쇠파이프를 들고 때리는 장면이 많이 나오잖아요. 김진환 감독이 파이프를 주요 액션 소품으로 선정했는데 그 이유는 대학 시절 단편영화 제작비를 마련하기 위해 배관 설비 현장 일을 했었는데 추운 날씨 때문인지 파이프가 굉장히 차갑고 날이 서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 파이프로 맞으면 매우 고통스럽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 경험을 토대로 민태를 건설 노동자로 설정해 자신이 경험했던 배관 설비 일을 맡겨보자고 생각했고 쇠파이프가 주무기가 됐다고 합니다. 오늘은 브로큰 예고편을 분석해봤는데 어떠셨나요? 다음에도 빠르게 영상을 보고 싶다면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리뷰픽스였습니다.